이거 녹화 시작했어요. 어.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Generate Adversarial Network로 유명한 간에 대해서 조금 튜토리얼 형식으로 진행을 할 장승민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그 간에 대한 논문 6가지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먼저 1번부터 4번까지는 약간 원시적인 간부터 지금까지 사용될 간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대해서 조금 네트워크의 구조적 변화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고요. 5번, 6번은 이 변화된 간에 따라서 어플리케이션적인 논문인데요. 5번, 6번은 약간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에 대한 그런 간을 소개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네, 일단 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은 그 약자로는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로 이 G는 Generative 모델, 그러니까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약간 캡처하는 그런 거의 약자이고, A는 Adversarial Network로 Generative 모델과 디스크리미네이터 모델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모델이 적대적으로 훈련을 한다고 해서 adversarial이란 그 말이 붙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로 2014년 립스에서 발표한 이안 굿펠로의 겐을 살짝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일단 겐은 결국 생성 모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으로는 이제 adversarial, 즉 적대적 훈련을 의미하는데요.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인 두 네트워크가 존재하여 서로 경쟁적 훈련을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제너레이터가 이러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실제 데이터인 리얼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이 두 가지가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들어가서 이 이미지가 진짜 이미지인지 아니면은 가짜 이미지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이거에 대한 피드백으로 다시 제너레이터가 더 진짜인 이미지를 만들고자 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계속해서 그거를 분류하고자 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의 목적 함수는 위와 같아서 G와 D의 관점으로 나눠 설명할 수 있습니다. D는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의미하는데 가짜와 진짜에 대한 구별을 잘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진행됩니다. 위 함수를 크게 만드는 방향으로 이제 학습이 진행되고요. 이 max가 그걸 의미하고 이제 G는 이제 G는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일 수 있을 정도로 진짜 같은 가짜를 만드는 방향으로 학습이 진행됩니다. 이에 대한 예시로 이 첫 번째 A번은 MNIST 데이터를 이제 겐을 이용해서 만드는 예시이고요. B번은 TFT, 토론토 얼굴 데이터셋을 제너레이티브 모델로 만든 예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근데 약간 이제 좀 원시적인 모델이다 보니까 이 생성된 이미지가 조금 그렇게 퀄리티가 높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기존의 겐의 조건 C를 추가한 모델로 컨디셔널 Y를 제너레이티브 모델 G와 디스크리미네이터 D에 추가하였습니다. 이 논문을 이제 이 네트워크를 이제 C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더 발전한 것이 컨디셔널 간으로 이미지를 처음부터 생성하기보다는 이미 있는 이미지를 다른 영역의 이미지로 변형하고자 하는 모델입니다. 기존의 간의 경우 G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하여 얻은 Z 벡터를 통해 이미지를 생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컨디셔널 간의 경우 변형할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뒤 생성자는 입력 이미지에 대한 변형된 이미지를 출력합니다. 즉, Y라는 추가적인 정보를 얻어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제너레이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objective function에서도 기존의 간에 Y라는 조건항이 추가된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모두 이제 앞서 보았던 그 간의 objective function과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한 예시는 스케치 사진 X를 받아 제너레이티브 모델은 그 스케치에 맞는 색을 칠한 뒤 채색된 이미지가 출력되는 것입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 역시 채색된 이미지뿐만 아니라 스케치 사진 X를 추가적으로 입력으로 받아 과연 이 채색된 이미지가 스케치에 어울리는지 판단합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이기 위해서는 디스크리미네이터에 생성된 이미지가 진짜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야 하고 스케치에 맞는 이미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즉 스케치 이미지 X가 조건으로 들어가야 제너레이티브 모델 G와 디스크리미네이터 D에 모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여기 소개시켜줄 네. 스케치랑 비교했을 때는 어떻게 학습이 된다고? 네, 스케치도 그 그라운드 트루스 색칠된 그라운드 트루스랑 비교했을 때도 리얼이라고 나오도록 D가 학습이 되는 거예요? 네, D도 이제 이 스케치 X를 입력으로 받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분류의 성능이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성능이 그 X라는 인포메이션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내가 원하는 거를 좀 더 잘 분류할 수 있도록 하도록 그렇게 정보를 받아 좀 더 디스크리미네이션 하기 좋게 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컨디셔널 하다는 게 그 제너레이터가 생성한 거를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잘 구별해내도록 학습되는 게 원래 방식인데 그 제너레이터가 생성한 거를 넣고 또 스케치를 컨디셔널하게 또 넣는다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제너레이터를 학습할 때랑 그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학습할 때는 또 그 스케치만 보고 학습을 하는 걸로 보이길래 스케치를 비교하는 걸로 하는 거야. Y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GX를. 네, 다시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해가 제가 안 돼요. 저도 좀 생소했는데 그 GX라는 게 생성된 건데 생성된 거랑 그 그라운드 트루스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추가적으로 스케치도 하는 건지 아니면 그 부분이 빠진 건지. 제가 봤을 땐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라운드 트루스도 여기 하나 더 있어서 이거랑 그 그라운드 트루스랑 이렇게 들어가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리얼인지 페이크인지를 보는 게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동안 겐을 적용하여 여러 분야의 연구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때마다 항상 이제 단점으로, 문제점으로 항상 불안정한 구조로 인해 문제가 많았고, 따라서 이제 간을 안정화시키는 게 주요 토픽 중 하나였는데, 이 DC간에서 이를 해결하였습니다. 이제 논문의 제목처럼 컨볼루션 CNN 구조를 간에 도입하여 이를 해결한 논문입니다.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DC간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대로 간의 구조를 짜면 상당히 안정적인 학습이 진행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이 논문에서 증명하였습니다. CNN에서 컨볼루션은 간단하게 이미지를 커널이 스트라이드만큼 돌아다니면서 해당 픽셀들을 컨볼루션 연산을 통해 예를 들어 5 곱하기 5면 3 곱하기 3으로 다운 샘플링하는 기법입니다.
이제 fractional stride convolution은 소위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앞서 설명드린 것과 반대인 3 곱하기 3을 5 곱하기 5로 업샘플링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L선 데이터셋을 이용한 DC간의 제너레이터 구조입니다. 먼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서 100의 크기의 벡터 Z를 샘플링하여 컨볼루션 레이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프로젝션과 리쉐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예시 코드를 보면은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통해서 fully connected 레이어 한 개를 통해서 이 프로젝션과 리쉐입을 진행한 예시 코드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get CNN 네트워크에 넣어서 채널의 수가 1024, 512, 256, 128, 그리고 RGB 채널인 3채널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하여 다운 샘플링하여 이미지를 제너레이트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해당 모델을 이용하여 생성된 이미지는 위와 같습니다. 그리고 DC 간의 또 다른 컨트리뷰션으로 학습된 제너레이터가 벡터 산술 연산이 가능한 성질을 갖고 있고 이것을 시멘틱 수준의 각 열에 대해 표본 벡터 Z의 평균을 구합니다. 산술은 새로운 벡터 Y를 생성하는 평균 벡터에서 수행이 됩니다. 오른쪽의 중심 표본은 제너레이터 G에 입력하는 Y를 공급하여 생성이 됩니다. G의 인터폴레이션 캐패빌리티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Y에 플러스 0.25와 마이너스 0.25로 샘플링된 유니폼 노멀 노이즈를 추가하여 이렇게 8개의 샘플을 생성하였습니다. 보시면 이제 평균으로 스몰 워먼에 마이너스 0.25를 한 뉴트럴 워먼을 만들고 플러스 0.25를 해서 뉴트럴 맨을 만들어서 이렇게 8개의 스마일링 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는 고해상도 이미지를 만든다고 한다면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고해상도 이미지일수록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제너레이터가 만드는 이미지가 리얼인지 페이크인지 구분하기 굉장히 쉬웠습니다. 즉, 제너레이터의 성능이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성능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이고, 두 번째로는 고해상도 이미지가 잘 만든다고 가정해도 메모리의 제약 조건 때문에 미니 배치 사이즈로 줄여야 했습니다. 이는 학습 과정 중 학습이 불안정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DC간 등 고해상도 이미지를 생성하지 못하였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저해상도에서 고해상도로 키우는 레이어를 점진적인 추가를 해주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이미지 퀄리티 그리고 스테빌리티, 베리에이션을 모두 얻은 유명한 프로그레시브 그로잉 논겐입니다. 먼저 구조를 보시면은 라지 스케일이라는 용어를 정리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라지 스케일은 로우 레졸루션 레이어에서 디테일한 것보다는 전체적인 형태를 의미합니다. 즉 이제 약간 사람의 윤곽 같은 이러한 느낌의 라지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즉 트레이닝 프로세스 초기에 셀럽 A라는 사람 얼굴의 전체적인 형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맨 처음에는 저해상도 이미지에서 보이는 피처인 라지 스케일들을 보면서 사람 전체적인 내용을 학습하고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레이어를 그리고 고해상도의 디테일한 피처들, 예를 들면 눈, 코, 입과 같은 그런 피처들의 내용을 보면서 학습이 진행됩니다. 이러한 학습을 위해선 W간 GP 로스를 적용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점진적인 모델에 레이어를 추가할 때 새로 추가하는 레이어를 스무스하게 추가하기 위해 페이드 인이라는 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말은 이미 학습된 이전 단계의 레이어들에 갑자기 레이어를 추가한다면 서든 쇼크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제 알파 값은 0에서 1로 리니어하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2RGB는 피처를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이용하여 RGB 컬러로 만들고 from RGB는 반대로 피처 벡터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그 트레이닝 프로세스가 진행됨에 따라 레이어가 추가되는데 그 레이어가 추가될 때 이와 같은 방식들이 하나하나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알파 값이 그 네? 리니어하게 증가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제 트레이닝 프로세스가 진행됨에 따라 레이어가 이제 이렇게 16 by 16에서 32 by 32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는데 처음에는 이 알파 값을 0에 가까운 숫자로 두어서 이 16 by 16의 이 피처들이 좀 더 지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트레이닝 프로세스가 진행됨에 따라 알파 값이 증가됨에 따라서 이 값이 점점 희미해져서 결국 알파가 1에 가깝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 레이어만 남게 되는 그런 거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해됐습니다. 하나 더 물어봐도 될까요? 네, 그 말씀하셔도. 2RGB랑 from RGB라는 레이어는 학습을 네. 하는 건가요, 같이?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제 생각에는 2RGB랑 from RGB는 학습을 하는 레이어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결국 이 32 by 32로 아웃풋이 생기는 거고 그게 이제 이미지이고 그 이미지 채널 3개이므로 그럼 학습이 진행되는 건가요? 제가 그 부분을 좀 놓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고 나서 의문이 들었던 게 네. 왜 RGB로 만들자마자 바로 RGB를 없애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합치기만 이렇게 16 곱하기 16 레이어랑 32 곱하기 32 레이어에서 나온 거를 알파에 따라서 그 콘캣 같은 거를 하고 아니면 더하거나 한 거를 바로 그냥 RGB, from RGB로 피처로 바꿔주는데 이게 왜 필요한 건지가 약간 음, RGB로 만들어주자마자 다시 피처로 만들어줄 거면 왜 이렇게 했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음. 제 생각에는 제너레이터의 역할이 결국 이미지를 만드는 거니까 이미지를 그 이거는 지금 학습 과정에 있긴 한데 마지막 1024 by 1024가 된다면은 결국 RGB 3개의 채널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지 제너레이션을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TG 말로는 그 채널별로 RGB 따로 세 개 채널별로 다 실체값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더할 때 채널별로 더할 수 있게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음, 네, 저는 이 부분 넘어가 볼게요. 3채널 유지하는 테크닉 계속 진행할까요? 네, 저 괜찮습니다. 질문 네. 있으시면은 다들 마이크 켜서 바로 질문해 주세요. 네, 진행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겐의 특징으로 이제
일반적인 겐의 특징으로 훈련 중 트레인 데이터에서 찾은 피처 인포메이션보다 변화도가 적은 이미지를 생성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고해상도 이미지를 생성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발생하기도 하여 미니 배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라는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는 피처 스태티스틱스를 계산할 때 개별적인 이미지를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미니 배치로 묶은 그러한 배치 이미지에 대한 계산을 통해 페이크 이미지와 트레이닝 이미지 데이터, 즉 리얼 이미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들이 비슷한 스태티스틱을 갖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으로는 이제 여기 제시해 드린 바와 같이 첫 번째는 각각의 그 피처에 대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계산하고 이러한 추정량을 모든 피처와 그 로케이션에 대하여 에버리지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를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 어디에든 삽입하여 해도 괜찮은데 그 맨 마지막 부분에 삽입했을 때 가장 성능이 좋았다고 합니다. 이제 이를 통하여 이제 1024 x 1024 고해상도 이미지를 만들어낸 것이고 이제 셀럽 AHQ 데이터 셋을 이 논문에서 제안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사이클 간인데요. 사이클 간은 이전에 픽스 투 픽스라는 2016년 11월에 나온 논문의 후속작으로 컨디셔널 간을 이용하여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에 페어로 있는 데이터를 모아서 CNN 기반에 학습시켜 문제에 적용한 후속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 이 픽스 투 픽스 모델에서는 unpaired 데이터셋에서도 paired 데이터셋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가장 큰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unpaired 데이터셋에서도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에 성공하여 굉장히 화제가 됐던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에는 두 가지 로스를 소개시켜 주는데요. 가장 큰 컨트리뷰션으로는 사이클 컨시스턴시 로스입니다. 먼저 이제 여기서 이제 F와 G라는 두 개의 매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adversarial 도메인, 이 F와 G에 의해서 X와 Y는 이제 도메인을 의미하는데요. 이 adversarial domain discriminator인 dx와 dy는 이제 이 이미지를 discriminator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B를 보시면은 x는 g라는 제너레이터를 통해 도메인 y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 f를 통해서 도메인 x로 x-이라는 데이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x 원래 x와 이 x-이 서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보는 것이 사이클 컨시스턴시 로스입니다. 여기 C번은 이제 이거의 반대 방향이 y에서 x로 보내는 f이고 이 x-을 다시 g를 통해서 y-로 만들어서 이 y라는 도메인 안에서 로스를 보는 그러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이클 간에는 생성된 이미지의 디스트리뷰션을 타겟 도메인의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에 맞추는 어드버서리얼 로스와 매핑 F와 G가 서로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는 컨시스턴시 로스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1번은 지금까지 설명해온 일반적인 게네 로스와 동일합니다. 이제 2번이 이 논문의 핵심이 되는 로스로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사이클은 X가 다시 기존 X로 돌아가게끔 하는 그런 혹은 Y가 다시 기존의 Y로 돌아가게끔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를 통합시킨 3번 Full Objective Loss 펑션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2번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은 이 G에 의해서 이 X는 Y라는 도메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f에 의해서 x라는 도메인에 들어가게 되고, 따라서 이 값을 x 햇이라고 했을 때 이 x 햇과 xy의 원놈을 본 것이 이 첫 번째 텀이고, 이 두 번째 텀은 반대로 y를 x로 보내고 다시 x를 y로 보내서 얼마나 이 로스가 있는지를 보는 것이 사이클 컨시스턴시 로스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합한 것이 결국 풀 오브젝티브 펑션이 되게 됩니다. 이 이미지는 이제 픽스2픽스에서 시간을 이용한 예시 이미지입니다. 이 또한 굉장히 훌륭한 이미지 제너레이션인데, 인풋 이미지에 그라운드 트루스 이미지를 추가하여 아웃풋 이미지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는 이제 인풋 이미지와 그라운드 트루스 이미지가 페어와이즈하게 있어야지 아웃풋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클간은 그라운드 트루스 이미지를 페어와이즈하게 존재하지 않아도 이와 같이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을 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인풋 이미지를 모넷 혹은 반고흐, 이러한 이미지로 트랜슬레이션을 하는데 성공하여 굉장히 훌륭한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CVPR 2018에서 발표한 논문이 스타간2입니다. 스타간1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단일 뉴럴 네트워크만 학습하여 다중 도메인을 가진 이미지를 변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즉, 단일 모델에서 다중 도메인 데이터셋을 동시에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의 사이클간, 픽스2픽스, 시간 등에서는 한 개의 도메인에서만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을 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멀티 도메인 트랜슬레이션을 하려면 도메인이 만약에 K개 있으면 K choose 2인 K 곱하기 K-1개의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제너레이터는 특정 도메인에 대해서만 학습을 하기 때문에 연산력 측면에서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리고 특정 도메인만 특화해서 학습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보를 얻지 못하여 생성되는 이미지의 질적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제 반면에 스타간은 하나의 신경망을 이용하여 많은 도메인으로 변환하기 때문에 보다 일반적인 지식을 학습하여 더 높은 질적인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위에 스타간 구조를 보면 기존 간은 레이턴트 벡터 Z를 입력으로 받는 반면 스타간은 타겟 도메인 정보와 인풋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습니다. 여기 보시면 타겟 도메인과 인풋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습니다. 이는 마치 C간이랑 조금 유사한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B와 C를 이렇게 보시면은 사이클 컨시스턴트시를 나타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페이크 이미지를 디스크리미네이터에 판별하고 추가적으로 어떤 도메인에서 분류한 건지를 작업하게 됩니다. 도메인 클래시피케이션을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추가적으로 하는 작업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제가 먼저 해도 되죠? 네, 먼저 하세요. 타겟 도메인 정보에는 뭐가 사용되나요? 그러니까 어떤 근데 형태가 들어가 소리가 있나요? 조금 잘 안 들리시나요? 네, 이제 타겟 잘 들려요. 도메인에 네. 사용되는 이 형태가 어떤 형태가 들어가는 거예요? 타겟 도메인의 형태. 어디서 얻은 정보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1번, 네. 2번, 3번, 4번이 다 다른 도메인의 데이터셋이어가지고 이 데이터셋마다 네. 그 이미지들의 그러면 평균에 대한 값을 타겟 도메인 값으로 해주는 건가요? 뭐 컨볼루션에서 얻은
이거 제가 스타간 전에 한번 세미나 때 리뷰한 적이 있어서 저 부연 설명 잠깐만 드리면 그 네. 타겟 도메인에 들어가는 거는 그 여기 스타간 논문에서 사용했던 데이터셋 뭐 2개가 있는데 크게 하나가 셀럽 A 데이터셋인데 거기 보면은 이제 머리 색깔에 대한 정보 그리고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나의 각각 도메인으로 두고 타겟 도메인은 그 도메인에 원하게 인코딩된 벡터 형식으로 들어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금발의 여자라는 거를 타겟 도메인으로 삼았으면은 금발에 대한 벡터가 1 그리고 뭐 여자에 대한 벡터 1 나머지는 0으로 처리돼서 도메인 그 인풋 벡터로 원합 인코딩된 벡터가 들어가는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저도 답이 되었습니다. 방금 정호 씨가 해준 내용이 뒤에 있긴 한데 제가 지금 헷갈려가지고 제대로 설명을 못 드린 점은 좀 죄송합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그 부분 언급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4가지의 로스가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어드버서리얼 로스로 걔네의 민맥스 게임과 동일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은 제너레이터인 G의 입력 가스로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이용하지 않고 원본 이미지인 X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논문에서는 일반화하기 위해 걔네 민맥스 게임 수식으로 정의되어 있긴 한데 실제로 학습에 사용할 때는 바스테인 간의 손실 함수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도메인 클래시피케이션 로스인데요. 스타 간의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주어진 이미지가 원본인지 가짜인지 구분하는 데 더해 원본 이미지의 도메인까지 클래시피케이션 해야 합니다. 이렇게 손실 함수를 정의함으로써 신경망은 각 도메인의 특징까지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도메인 클래시피케이션 로스인데요. 제너레이터 또한 도메인을 학습해야 합니다. 스타간 논문의 목적이 생성망에서 이미지를 잘 변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번에 원본 이미지가 도메인 C'으로 잘 분류되게끔 학습시킨다면 3번인 생성된 이미지가 타겟 도메인인 C로 잘 분류되게끔 학습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컨스트럭션 로스인데요. 이 손실 함수는 변환되는 과정에서 이미지의 퀄리티를 지키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이클 간의 사이클 컨시스턴시 로스의 원리를 이용하였습니다. 하나 보면 이제 X,Y는 X,C는 Y에서 이미지를 타겟 도메인으로 변환하고 다시 원래 도메인으로 변환시킵니다. 마지막으로는 원본 이미지 X와 복구된 이미지인 X'의 맨하탄 디스턴스를 이제 원놈인데 맨하탄 디스턴스를 계산하여 이를 얻게 됩니다. 이제 아래 그림에서 람다 값은 하이퍼 파라미터이고 논문에서는 람다 클래시피케이션을 1로 람다 리컨스트럭션을 10으로 해서 리컨스트럭션 로스에 더 높은 페널티를 부여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와 제너레이터는 논문 부록에 실려 있는데 무난하게 CNN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셀럽 A는 데이터셋이 2만 개 이상인 반면에 RAFD는 이제 얼굴 데이터셋인데 페이스 데이터셋인데 500여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배치로 학습을 하면 셀럽 A 데이터에 크게 편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셀럽 A는 10 에포크로 학습할 때
RAFD 데이터셋을 100 에포크로 학습하는 방법으로 두 데이터셋을 균등하게 학습하였고, 마스크 벡터라는 것을 도입하였는데요. 만약에 두 개의 데이터셋의 클래스를 통합하여 스타가는 두 개 이상의 데이터셋을 통합하여 학습을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두 개의 데이터셋을 클래스를 통합하여 학습하면 두 개의 클래스를 모두 만족하는 원합 벡터를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이를 마스크 벡터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CI는 i번째 데이터셋에 대한 라벨을 의미하여 이를 이렇게 원하는 클래스를 1로 나머지는 0으로 하는 그런 원합 벡터를 만들고, M은 그 데이터셋의 개수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 M은. 그래서 이제 스타간을 통해서 만든 최종 예시는 이렇게 인풋 이미지를 넣었을 때 이제 원하는 도메인이 블론드 헤어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트랜슬레이션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이렇게 HGA라는, 여기서 H는 헤어 컬러고 G는 젠더고 A는 age여서 세 가지의 도메인을 이 이미지에 적용한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네, 이렇게 총 6가지의 논문을 참고하였고요.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블로그도 몇 가지 참고하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참고하신다면 더 좋은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나 그런 거 있으신가요? 강의 중간중간에 질문이 많이 나와서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녹화 종료하겠습니다.